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이번 주에 아무래도 가장 큰 소식은 바로 연준의 금리 동결 소식일 텐데요. 뭐, 동결 자체는 그렇게 큰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기자회견이라든지 그 뒤에 숨겨진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참고로 매수매도 추천은 안 하고요. 항상 투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준의 금리 동결 소식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 시장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 연준도 그 시장의 예측대로 금리를 동결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 동결 결정 자체보다도 파월의 이제 입에 좀 집중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기자회견이 그렇죠. 기자회견 중에 가장 아무래도 시장에 혼란을 줬던 거는 이제 소프트 랜딩 관련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 중에 한 명이 이제 파월한테 이제 소프트 랜딩을 이제 예상을 하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제 파월의 대답은 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의 이제 주된 목표, primary objective는 이제 소프트 랜딩이긴 한데, 베이스라인은 아니다. 소프트 랜딩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의 코멘트가 나오자마자 이제 시장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 이제 이번 주 역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죠. 파월이 이제 공식적으로 소프트 랜딩을 부정하는 일종의 그런 코멘트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사실 이제 기자회견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지만 마치 이제 한편에 잘 짜여진 어떤 각본대로 좀 움직인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정작 중요한 질문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드 커브, 이제 수익률 곡선이죠. 이게 이제 인버전이 된 거. 근 한 7, 80년 동안 거의 인버전이 가장 지금 심하게 왜곡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수익률 곡선이 인버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보통 한 12개월, 18개월 정도 후에 리세션이 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강력한 리세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BTFP 지난 3월에 이제 뱅킹 크라이시스 이후에 이제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뱅킹 크라이시스 자체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소들은 아주 강력한 시장 하락 요인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 철저히 함구를 하고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뭐 금리 뭐 인상 뭐 동결, 그다음에 뭐 실업률이 아직 견고하다라든지 스크립트대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주의 국가든 뭐 민주주의 국가든 어떤 정부 차원의 이런 발표가 있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어떤 세팅이 좀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에서는 뭐 원하는 인사이트나 어떤 그 시그널을 얻기가 좀 힘들고, 이제 그 주변의 세팅,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픽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연준이 이제 소프트 랜딩을 공식적으로 뭐 부정하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연준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을 바꾼 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놀랄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처음에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는 단계였고, 이 수익률 곡선을 이제 언급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 연준의 리서치에 따르면 수익률 곡선,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3개월, 뭐 10년, 그 다음에 2년, 10년 스프레드,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연준에서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3개월과 그 다음에 21개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플러스 18개월을 이제 그 수익률 곡선의 형태를 봤을 때, 그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피봇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수익률 곡선은 마이너스가 된 지 한참 됐죠. 이제 뭐 near term forward spread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 된 이후로부터는 스프레드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뭐 금리를 올리기 위한 어떤 익스큐즈일 수도 있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준의 메시지라는 거는 이제 철저히 계획된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위기를 한번 보면은 이제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과 그다음에 뭐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은행들이 이제 파산을 하면서 그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뱅킹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연준에서 또 뱅크 터럼 펀딩 프로그램 BTFP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유동성 공급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의 가격들이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손해를 이제 연준이 감당을 하고 매입을 해준다는 건데 은행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이제 연준이 해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끝난 뉴스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3월에 이게 스파이크 했다는 거는 이제 이때 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거고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BTFP를 이용하는 BTFP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은행들이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그리고 이제 지난 몇 년간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때 이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BTFP 플러스 이게 지금 디스카운트 윈도우 이것도 이제 보통 은행이 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이제 연준에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평상시에는 이용할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0년 그때 코로나 유동성 위기 이후에 거의 뭐 이용량이 없다가 그게 이제 올해 3월부터 치솟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엄청나게 지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계속해서 지금 연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버티고 있는 그런 형세라는 거죠. 파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스스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역시 소프트 랜딩을 별로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월 같은 이런 이제 매파와 그다음에 이제 비둘기파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파월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소프트 랜딩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거죠. 이제 파월이 계속해서 소프트 랜딩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그 주변의 어떤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그림이 좀 명확해지죠. 예를 들면 이제 선행지수, 이제 보통 선행지수라는 거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라는 기관에서 이 리딩 인디케이터라는 거를 몇 개를 묶어가지고 선행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그거는 이미 하락세로 전환한 지 좀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지수라는 거죠. 그게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한 지 꽤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동행지수,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이 지수도 지금 조금 탑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할랑 말랑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턴을 하지는 않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GDP라든지 unemployment rate이 있다는 건데 얘네들은 아직까지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얘네들도 결국에는 뜯어보면 리세션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종합을 하게 되면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파월 자체가 그 전에 금리를 내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은 리세션 환경이 됐을 때만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거고 그거는 역사적으로 연준이 뭐 거의 100%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행동 패턴을 벗어난 게 지금 한 94년, 95년 요때가 이제 뭐 쉘로우 리세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의 리세션이 없다시피 이제 그게 이제 소프트 랜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연준이 후행 지표가 아니라 이제 선제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침체가 되기 전에 벗어날 수 있었던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unemployment rate이나 아니면은 GDP 같은 그리고 뭐 CPI 같은 이런 후행 지표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운전을 한다고 치면은 계속해서 이제 백미러만 보고 운전을 하는 거죠. 앞을 보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래시가 나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인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대부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주식 시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건데 뭐 파월은 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데이터로 좀 보시면은 이제 리딩 이코노미라는 건데 이제 이게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리딩 인덱스 이제 컴포짓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모아놓은 건데 이게 지금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그다음 이제 시클리컬 이거는 이제 현재의 경제 상황은 그럼 어떠냐?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탑을 찍고 조금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리세션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시클컬 이코노미 이제 인덱스를 보면서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이것도 지금 상승폭이 약간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만 봐서는 이게 둔화되는 건지 다시 올라가는 건지 아직까지는 알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리딩 시그널들과 그다음에 이제 시클컬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좀 혼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후행지표를 한번 볼까요? 이제 후행지표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예상하는 거는 2024년에 이 실업률이 4%가 조금 더 넘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요.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소프트 랜딩을 강하게 암시하는 더 시그널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파월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계속해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린스판 이후에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식의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시그널들을 좀 컨트롤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만 봐도 unemployment rate이 4%밖에 안 된다는 건 이건 거의 리세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건데 정확히 뭘 얘기를 하려는 거냐라는 이제 시장으로 하여금 꾸준히 수수께끼 그런 식의 좀 이미지를 많이 주려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잘 픽업을 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4%대는 거의 리세션이 없다는 뜻이죠. 보통 최소 뭐 7, 8%, 10% 이렇게 넘어가야 이제 좀 강한 리세션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닝플면 레인만 봤을 때는 뭐 소프트 랜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고 지금 최근에 unemployment rate을 보면 이제 3.5%였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가 이제 3.8%로 조금 뛰었습니다. unemployment rate으로 사실 이 경제를 진단하는 거는 굉장히 틀릴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후행 지표 중에서도 거의 끝에 나오는 이 후행 지표라서 이게 실업률에 반영이 됐을 때는 이미 경제가 침체로 간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보통 탑을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4.1%다? 글쎄요. 뭐 어쨌든 연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고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낙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문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처음에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 1차 발표가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비전, 이제 1차 조정이 일어나고 다시 2차 조정이 일어납니다. 패턴을 보시면 오리지널 이후에 최종 이제 빨간색이 이제 최종 조정치죠. 최종 조정치를 보면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0% 하향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2023년만 보면. 근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리세션이 오지 않은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발표되는 수치만 보고 이제 경제가 굉장히 아직까지 튼튼하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그게 이제 뭐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면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월도 지금 1차 조정은 하락을 했습니다. 뭐 2차 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의 이런 트렌드만 봐서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7월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이게 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일단 이제 신규 채용 오프닝을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한 20% 정도 거의 하락을 뭐 한 것 같습니다. 20% 넘게 하락을 했죠. 거의 리세션 때는 거의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한창 이제 오프닝 이 신규 채용 공고 수라고 하죠.
이게 지금 올라갔을 때는 이게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리모트가 활성화되면서 짭 하나당 지금 공고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뻥튀기 된 거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신규 채용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는 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뭐 리세션으로 가는 것도 아주 이제 강한 시그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소프트 랜딩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리세션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뭐 주식 시장이야 뭐 계속해서 지난 거는 이미 지난 뉴스고 앞으로 계속해서 소프트 랜딩 금리 내리고 하면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가격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뭐 뭐라고 하던 어쨌든 추세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리세션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러면 왜 작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리세션을 외쳤던 그런 시점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GDP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테크니컬 리세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작년에는 리세션이 오지 않았냐? 이제 모든 사람이 리세션을 외칠 때에는 그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딜레이가 된 거죠. 그때 이후에 이제 리세션이 아직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세션은 오지 않는다, 끝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확히 반대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디어, 정부, 뭐 그다음에 주식시장 모두가 지금 소프트 랜딩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주식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채권 가격들을 보게 됐을 때 계속해서 소프트 랜딩을 강하게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리세션이 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한쪽으로 아주 익스트림하게 포지셔닝이 됐을 때 보통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작년 말에 리세션이 아주 심하게 와가지고 경제 전반에 이제 크래시가 올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 경제 지표들도 조금씩 뭐 리세션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수치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리세션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폭락, 그래서 오늘 내일 폭락하고 끝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긴 프로세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라고 하기보다는 프로세스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그런 바운스도 많고 좀 노이즈도 많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틀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거고 코로나 이제 팬데믹 그런 스티뮬러스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왜곡이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이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오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이제 리세션 자체는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보면은 이 리세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좀 금기시된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세션 오게 되면 경제가 이제 나빠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굉장히 좀 악마화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리세션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 안에서 보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제 뭐 상승과 하락의 이런 사이클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이제 악마화할 필요가 없고 이제 리세션을 대비를 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리세션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상승이 오고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고 경제도 다시 확장으로 이제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뭐 리세션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리세션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연준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연준이 이제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은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시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준은 시장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아직까지는 소프트 랜딩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혹은 이제 예상하는 크래시는 바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이제 점점 더 소프트 랜딩의 내러티브가 강해지고 모든 사람이 이제 리세션 끝났구나, 안 오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때가 이제 보통 리세션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트리거가 뭐가 될지는 모르죠.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뱅킹 크라이시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도 침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너무 높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 실제 안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은 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서플라이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락이 이어질지 뭐 정확한 트리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요소들이 계속해서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이제 금리 동결 자체는 서프라이즈는 없었고 다만 이제 연준도 시장을 이제 좀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연준은 이제 금리는 이제 피크를 찍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럼 뭘까? 이제 그거에 계속해서 지금 시장을 좀 주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